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예요. 근데 이런 날씨에 참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온 영화가 있죠. 바이러스. 원래 이 작품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영화 이제 개봉 일자가 이제 계속 늦춰지다가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된 영화인데 오히려 6년 만이죠. 6년만.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미건조한 한 여자가 선을 봤는데 그 선 본 남자가 바이러스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 근데 이 여자가 본의 아니게 어떤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을 갖다가 영화로서 이렇게 풀어낸 작품인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랑을 느끼게 되는 바이러스죠.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부분들이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와우,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한 번쯤 사람들이 아 나도 그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됐으면. 그러니까 이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죠. SF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이 무미건조한 여성이 그러니까 우울증 어찌 보면 배두나 씨가 그 약간의 무미건조 그런 여성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귀여운 여성으로 바뀌잖아요. 귀여운 부분은 있어. 배두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귀염성이라든지 오히려 그 일반적인 연기보다 좀 더 러블리하게 더 가졌으면은 오히려 이 극적인 상황들이 더 잘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약간 엽기적인 그녀를 조금 기대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좀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여성이 김윤석, 이균 박사죠. 균 박사. 김 박사. 균 박사와 약간 어떤 로맨틱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했어 나는. 그러니까 난 처음에 딱 봤을 때 프랑스 작품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 갑자기 누군가를 갖다 갑자기 사랑해가지고서 저 사람한테 절절하게 사랑을 갖다 구걸할 정도로 그렇죠. 사랑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데 그때 약간의 오버 액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슬랩스틱 같은 코미디도 많이 나오고 엽기적인 그녀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살았으면은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극명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다면 생각이.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드는데.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내가 생각했는데 보면서 이 작품이 원래 원작이 있잖아요. 원작 있어요. 따로. 청춘 극단기라는 소설이 있대요. 어. 결혼, 연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M4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설은 보진 못했는데 이 소설로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강조됐었을 것 같아. 근데 영화로 되면서 그 연구 실험 그리고 배두나와 김윤석 선배의 로맨틱한 상황만 담고 간 게 아닐까. 상업 영화로서. 근데 이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색감도 그렇고 빨간색을 굉장히 잘 썼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빨간색. 처음부터 끝까지 색감이 로맨틱 코미디답게 잘 찍혀졌고 밸런스 있게 잘 색보정이 된 작품으로 저는 기술적으로는 느껴졌어요. 그림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긴 하죠. 그러나 배두나와 김윤석의 러브라인이 근데 그 두 분 다 이렇게 러브라인을 갖다가 여태까지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개인적으로는 잠깐 나왔다가 일찍 죽는 역할을 갖다 그 손석구 씨, 손석구 씨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 연기 패턴이라든지 연기 그 스타일 자체가 난 너무나도 괜찮았어. 그리고 너드남이잖아요. 너드남. 처음부터 끝까지 젖어 있는 상태로 나오잖아. 계속 그렇죠. 비에 젖어 있거나 안 그러면 땀을 흘리면서 젖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갖다 절절하게 사랑하면서 또 젖어 있거나 이제 그런 코드를 갖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더라고.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편에 그냥 예쁜 연극 봤던 것 같아요. 연극. 대사들로서 상황 설명을 다 하면서 어떤 서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배두나 인물이 좀 더 엽기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치. 그게 이제 약간의 저 더 오바스러운 느낌으로 김윤석 선배가 맡은 이균 박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점잖잖아요. 점잖은 인물이지. 점잖은 인물이 그 오바되는 인물한테 어떻게 압도당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받쳐주는 역할로서였을 텐데. 이 작품이 또 김윤석 선배가 또 각본을 같이 각본에도 썼고 참여를 하고 제작도 같이 돈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다 붙지 않았을까. 연기의 향연이었어요, 사실. 연기는 아기자기하게 참 잘 짜여진 작품이라고 느껴졌고, 어떤 로맨틱 코미디로서 갈 수 있는 어떤 공식들을 다 쓴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참 캐스팅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김윤석 선배와 배두나의 러브라인이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 그 최근에 봤던 하이퍼 나이프라는 하이퍼 나이프. 그건 이제 OTT 드라마죠. 그것에서도 러브라인은 아니지만 상실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이퍼 나이프도. 그런 면에서는 이 작품 바이러스와도 굉장히 비슷한 감정선이었다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하이퍼 나이프에서는 이 둘이 잘 맞아서 설경구 선배와 박은빈 씨가 악역 완전히 그냥 땡깡 부리는 박은빈 그리고 점잖게 박은빈을 키다리 아저씨처럼 뒤에서 도와주는 설경구 교수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멘토와 멘티 같은 이 둘이 엮이면서 약간 미묘한 상실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작품을 봤을 때도 이 우울증에 걸린 여성이 바이러스에 걸림으로써 도와주는 어떤 멘토적인 박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두 캐릭터가 참 비슷한 감정선이었다고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의 관계에서 오히려 장기하랑 이 둘이 뭐가 생길 줄 알았어. 장기하 씨가 또 나오잖아요. 난 장기하가 오히려 백신 그걸 갖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약간 그래서. 좀 반전의 어떤 인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장기하 씨가 배두나 씨의 동창으로 나오죠. 동창으로 나오는데 김윤석 선배하고 배두나 씨 연기를 딱 봤을 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곡선이 지금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마지막엔 들었거든. 그럼 오히려 형님은 그 러브라인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본 거네요. 왜냐면 벌써 눈빛에서 이게 생각이 같았었거든. 눈빛에서 생각이 갖다 나는 게 어떤 왜냐면은 거의 마지막쯤 돼가지고서 둘이 이제 대사로서 이제 마주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배두나 씨는 이제 기억을 못 하잖아요. 툭 하고 한마디 던지면서 이제 김윤석 선배 표정을 봤을 때 표정이 싹 바뀌거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살짝의 밀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였거든. 처음에 나왔을 때. 밀당하세요 이런 대사도 있었죠. 근데 맨 마지막에 딱 봤을 때 밀당하는데 거기에서 씩 웃으면서 가는 그 느낌들. 이 여성의 감정선은 어찌 보면 처음과 끝이 날씨로서 얘기해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화창한 구름으로 끝나죠. 처음과 끝을 이런 배경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행복해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색감이라든가 촬영 조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이었어. 근데 보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았어. 김윤석과 배두나의 이게 이상했어. 특히 나이 든 남자 배우들은 이 러브라인은 너무 힘들어. 힘들 거야. 그런 좀 연기를 못한다가 아니고 그 뭐 혈레이드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몸짓으로서 이야기하는 무엇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지. 배두나 씨가 그런 걸 조금씩 하려고 했던 거는 같아요. 좀 엽기적이고 이렇게 막 그 바이러스 걸렸을 때 막 이런 거 조금씩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감정이 그냥 쑥 하고 올라왔어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맞아. 한 번씩 톡톡 터져줄. 그게 있어야 됐었는데 더 톡톡 튈 수 있는 그런 좀 로맨틱적인 코드들은 분명히 있었어. 형이 얘기한 그런 코드.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어. 동생 결혼식장이라든지. 그렇지. 연구실에서 지금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으니 안아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난 그래도 그 장면은 좀 재밌었어. 뒹굴면서 막 둘이 엉키는. 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그런 거지. 김윤석 선배는 거기에서 이렇게 막 저항하려고 하고 바이러스 이거 떨어지면 이 감정은 없는 감정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바지가 배두나의 손을 스르륵 벗겨졌을 때 누가 들어오니 이런 어떤 타이밍 같은 거 분명히 그런 톡톡 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지. 이게 로맨틱 코미디라는 그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것만 오히려 그게 상대적으로 좀 더 그래 제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끝났을 때 그렇게까지 행복한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어떤 실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포커싱이 됐다라는 게 왜냐 그치. 이균 박사, 김윤서 선배가 맡은 그 역할이 박사 역할이기 그치, 때문이야. 그치. 배두나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배두나 씨는 충분히 그거 다 소화를 다 통통 튀어도 할 수 있는 배우인데 그래서 왜 캐스팅을 했을 왜 거라고. 그게 안 나왔을까? 뭐 모든 작품들이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찍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만드는 건 너무나도 힘든데 만든 걸 보면서 지적질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거든. 근데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이거는 어떤 지적질 어떻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 피드백 같은 거죠. 끝나고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배우와 이런 예산의 절반을 나한테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처럼 바램. 절반을 가지고 내가 찍었다면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봤다고.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 인물들 절반을 줄이고 축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때 난 개인적인 거예요. 김윤석 선배와 배두나 씨의 어떤 러브 스토리다 하면 이 둘은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였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의 바이러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이러스적인 어떤 상징성을 봤을 때 차라리 이 둘이 따로 놀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지. 이 박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만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정도? 각자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냥 흘러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완전 각색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아니죠. 예를 들면 배두나 씨와 장기화의 어떤 장기화 동창생과의 어떤 약간 좀 아웅다웅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리고 김윤석 선배는 싸다고 맞는 또 여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영경 씨가 맡은 옛날 여자친구처럼 나오는 그 둘 간의 어떤 거. 이 두 개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뭐 박사가 얘를 계속 쫓아가는데 못 찾는다던가. 둘이 안 만나고 어떤 감정선을 가되 둘이 안 만나게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또 다른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출을 다른 방향성으로 가져갔었어야지. 왜 배두나 씨는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동창생 장기야 씨 역할한 그 딜러랑 움직이면 되지. 배두나는 여길 가고 싶어서 안 달랐어야 되고 연구실을. 뭐 박사가 얘를 계속 쫓아가는데 못 찾는다든가 뭐 나중에 만나면 치료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영화의 어떤 그 스토리 라인에서 이 둘만 뛰어논다는 얘기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둘을 갖다 놓게 되면 둘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지 그냥. 김윤석은 계속 못 만나는 거야. 전화 통화로 어디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우당탕탕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쫓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 애절하게 이 사람 갖다 찾을 수밖에 없는 뭐 계속 구조가 꼬이는 되는 거지. 그리고 꼬이는데 전화상으로는 이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를 갖다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난 이 사람을 갖다 사랑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극대화되어 그리고 끝에 딱 만났을 때 그 눈 맞춤이면 모르는. 그래서 계속 쫓고 끝에 똥 만났는데 사랑을 느껴. 그리고 딱 맑아져. 그럼 딱 보고 나면 행복이 이건가? 나도? 아니 그러고서 비가 왔다 뭐 그러면 그래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표현이 될 수도 뭐 있는 거고. 이렇게 했었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땠을까라는 소견이 들었습니다. 보면서도. 어찌됐든 이 작품은 예쁜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극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건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갑자기 바깥에 뭐 바이러스가 침공했나? 갑자기 뭘 알려준다고 지금 삐빅거리고 있고 뭐야 이거?